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황성빈 선수를 둘러싼 중계 화면 실종 사건의 전말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KBO 리그 팬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선수의 얼굴과 플레이 장면이 중계에서 점점 사라지고 결정적 순간에도 카메라는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단순한 편집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화면 통제일까요? 황성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넘어 리그 전체와 방송사, 그리고 팬덤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건의 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2023년 4월 8일.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경기. 강한 타구 직후 황성빈 선수의 배트가 손을 이탈해 3루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날아간 장면이 잡혔습니다. 경기장의 긴장감은 단숨에 치솟았고 선수와 관중 모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2달 뒤인 6월 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타석에선 황성빈의 스윙은 강력했지만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한 배트가 손에서 벗어나며 수비수와 관중석을 그때마다 팬들은 불안했고 방송 제작진은 당황했습니다. 생방송 화면 속에서 위험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 키움과의 경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겨냥한 스윙 끝에 배트가 투수 방향으로 향한 것입니다. 상대 선수의 안전이 직격탄으로 위협받는 순간이었고 이는 단순히 우연한 실수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황성빈 선수 본인은 이후 시즌부터 꾸준히 교정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팬들과 방송사 입장에서 반복되는 장면은 우려와 불신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도 사건은 재발합니다. 1회 말 첫 타석에서 휘두른 배트가 1루 쪽으로 미끄러졌다가 다리에 걸리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쯤 되자 여론은 사고가 아니라 패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신체적 특성이 맞물려 일어나는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변수의 합으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생체 역학적 요인, 경기 상황의 압박, 장비의 특성 등 작은 요소들이 누적되며 배트 미끄러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순간마다 방송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 것인가라는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일부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 이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의도적인 배제라는 불신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황성빈을 둘러싼 중계화면 실종 논란은 서서히 불씨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앞으로 리그 전체와 방송사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2025년 봄, 황성빈 선수를 둘러싼 중계화면 논란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배트가 날아갔다는 위험 장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바뀌고 클로즈업이 줄어들고 성적 자막이 생략되는 등 눈에 보이는 편집의 변화가 연달아 포착된 것입니다. 팬들은 곧바로 질문했습니다. 왜 저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반복될수록 숨기고 있다는 서사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 방송사와 제작진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생방송은 지연 시간이 거의 없고 관중과 선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 장면을 최소화하는 편집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제 스포츠 중계에서도 위험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은 반복 노출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작진의 안전 중심 판단은 곧 팬들이 느끼는 공정성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팬덤은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성빈 선수의 장면이 유독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니라 누적된 사례가 여론을 사실상 보이콧이라는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일부 팬들은 황성빈이 방송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굳히게 되었고 이는 곧 선수 개인을 넘어 리그 전체의 신뢰 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에는 반복성과 확산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위험한 장면이라면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지만 배트 미끄러짐, 잔발 제스처, 라커룸 분노 등 비슷한 장면이 시간차를 두고 재발하면서 서사가 형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짧게 잘린 클립은 의도와 맥락을 지우고 자극만을 부각시켰습니다. 팬덤이 이를 재편집해 온라인에 퍼뜨리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황성빈 선수는 본인의 의도를 여러 차례 해명했습니다. 도발이나 무례함이 아니라 팀을 위한 역할 수행이었으며 위험 장면 역시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송화면은 의도보다 결과에 반응했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카메라는 망설였고 편집은 보수화되었습니다. 결국 특정 장면의 클로즈업이 줄고 자막 표기가 생략되며 관객들은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2025년 7월 25일 경기. 황성빈은 수비 실수와 공격 부진 끝에 더그아웃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동식 에어컨 통풍구를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이 장면은 카메라에 잡혔고 곧바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경기력뿐 아니라 장면 관리까지 실력의 일부라는 지적이 따라붙었습니다. 황성빈은 다음날 사과하고 팀원들에게 피자를 돌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이미지 훼손은 막기 어려웠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재차 비추는 것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후 그의 클로즈업 노출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러 방송사들이 황성빈의 타석이나 주루 장면을 최소화하는 편집을 취했고 팬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상 퇴출이라고 주장했고 방송사 측은 안전과 품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인식 차이가 더욱 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보이콧이 선언된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쇄된 사건과 편집의 누적은 결과적으로 화면에서 황성빈이 사라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황성빈 선수를 둘러싼 중계화면 실종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곧 리그 전체, 나아가 한국 스포츠 미디어의 근본적 질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왜 특정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방송사는 어디까지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팬들은 얼마나 투명한 중계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리그의 신뢰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반복성이었습니다. 배트 미끄러짐, 잔발 제스처, 라커룸 분노가 서로 다른 시점에 재발하며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패턴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황성빈이라는 이름과 사고성 장면이 끊임없이 연결된다는 서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위험 장면을 줄이는 것이 안전 수칙이었지만 팬덤은 이를 특정 선수 지우기로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확산성입니다. 클립으로 잘린 장면은 본래의 맥락을 잃고 자극적인 이미지로만 소비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빠르게 퍼지며 황성빈은 단순한 선수에서 논란의 아이콘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미지 왜곡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방송사는 공공안전과 스포츠맨십을 고려해 장면 편집권을 행사해야 했고 선수와 구단은 표현의 자유 안에서 리그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조금만 과도하게 움직여도 불씨는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가 장면을 줄이면 숨긴다는 인식이 생겼고 선수가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프로의식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뒤따랐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중계였습니다. 하지만 위험 관리라는 이름으로 장면이 누락될 때마다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팬들은 곧장 은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시청자와 방송사, 선수와 구단 사이의 신뢰가 빠르게 침식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황성빈의 플레이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을 넘어 리그 거버넌스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KBO 리그 차원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송사, 구단, 선수 모두가 함께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까지 제약할 것인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안된 대책도 있었습니다.
첫째, 장면 리스크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배트 스윙, 장비 교체, 주루중 제스처 등 위험과 오해 소지가 있는 장면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 논란이 되는 장면이 발생하면 방송사와 리그가 즉각적으로 설명을 내놓아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선수의 메시지 전략. 황성빈은 이미 사과와 교정 의지를 표명했지만 앞으로는 팀 우선, 안전 우선의 원칙을 꾸준히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넷째, 리그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감정 조절 훈련과 장비 관리, 퍼포먼스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의 투명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편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선수 노출 감소가 징계가 아닌 리스크 완화라는 점을 팬들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은 끝없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논란은 단순히 보여줄 것인가, 숨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카메라는 잔혹할 만큼 정직했고 편집은 냉정했지만 결국 장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행동의 교정, 메시지의 일관성, 제도의 정비가 맞물릴 때 지워진 얼굴은 다시 스크린 한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황성빈 중계화면 실종 사건을 통해 한국 스포츠 미디어의 구조적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한 선수의 감정 표출이나 배트 미끄러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방송사의 선택과 리그의 운영, 그리고 팬들의 신뢰가 어디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안전 리스크 관리 우선론입니다. 지상파와 케이블을 거친 해설위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위험한 장면의 반복 노출을 줄이는 것은 국제적인 중계 관행이며 방송사가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은 곧 콘텐츠 안전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방송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공영 전파를 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공정 노출, 투명성 강화론입니다. 팬 커뮤니티와 일부 디지털 매체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편집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특정 선수의 장면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상 제재로 읽히지 않으려면 기준 공개와 사후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장면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투명한 리그와 공정한 중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방송이 숨긴다는 인식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각은 제도와 교육 병행론이었습니다. 칼럼니스트와 일부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스포츠맨십의 균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동 가이드라인, 장면 리스크 매뉴얼, 그리고 감정 조절 교육을 리그 차원에서 정례화하자는 목소리였습니다. 즉, 선수 개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안전과 공정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각은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충돌할 때는 여전히 답이 모호했습니다. 방송사는 안전을 위해 노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팬들은 그 과정을 불투명하게 느꼈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의도를 해명했지만 카메라는 결과만을 담아냈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는 단순한 경기 전달이 아니라 리그와 팬, 방송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뢰의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면 속 한 장면이 지워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결국 황성빈 사건은 KBO 리그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시험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워진 얼굴이 다시 화면 중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선수의 교정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송의 설명, 리그의 제도 개선, 팬덤의 이해가 동시에 맞물려야만 비로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성빈 선수의 사례가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그의 플레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프로야구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프로 선수의 행동은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리그와 방송, 그리고 팬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첫째, 선수 차원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황성빈은 이미 사과와 함께 교정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즌 내내 일관된 행동을 통해 팀 우선, 안전 우선 원칙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작은 제스처 하나, 라커룸에서의 감정 표현 하나까지도 결국 화면에 잡히는 순간 리그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는 성적뿐 아니라 장면 관리까지 실력의 일부라는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구단 차원의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장비 점검 루틴, 경기 중 즉각적인 그립 교체 프로토콜, 타격 코치와 함께하는 스윙 교정 훈련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황성빈처럼 배트 스피드가 빠르고 손목 스냅이 강한 선수에게는 장비의 미세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단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배트 리스크 지수를 내부 지표로 삼고 선수와 함께 세밀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셋째, 방송사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위험 장면의 반복 노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했지만 동시에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특정 선수에 대한 노출 감소는 징계가 아니라 리스크 완화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팬들은 곧바로 불신을 키웠습니다. 방송사는 단순히 장면을 잘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팩트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째, 리그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했습니다. 행동 가이드라인, 장면 리스크 매뉴얼, 감정 조절 교육 프로그램은 더 이상 논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행되고 모든 선수와 구단, 방송사가 공유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팬들에게 리그가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었습니다. 팬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팬들은 언제나 리그의 거울이자 압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방송과 구단을 움직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팬들도 맥락 없는 자극적 클립 소비에서 벗어나 리그의 장기적 성숙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팬덤 역시 리그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황성빈 사건은 한 선수의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 미디어 전체가 성숙하기 위한 과정으로 읽혀야 했습니다. 지워진 화면 속 빈자리는 리그와 방송, 선수와 팬이 함께 채워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다시 메워나가느냐가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